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볼보 자동차 최초의 쿠페형 순수 전기 SUV C40 리차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40 리차지는 지난달 실시된 국내 사전 계약에서 5일 만에 초도 물량 1,500대가 완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지난해 3월 세계 최초 공개된 이후 동년 9월부터 벨기에 겐트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볼보 브랜드 최초의 쿠페형 SUV이자 순수 전기차로 개발된 첫 번째 모델로 유니크한 외관 디자인에 볼보 특유의 심플한 실내 그리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 부분이 주요 특징입니다. 먼저 해당 모델의 차체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400mm, 1,875mm, 1,595mm의 휠베이스 2,702mm인데요. 함께 출시된 XC40 리차지와 비교하면 전장이 15mm 더 길고 전고는 40mm가 낮아졌습니다. 휠베이스는 동일하고요. 참고로 해당 휠베이스는 XC40과 일치합니다. 전반적인 비율은 콤팩트한 크기의 전형적인 쿠페형 SUV 스타일을 띠고 있는데요. 후면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루프라인으로 인해 확실히 스포티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전면부는 전기차 전용 그릴을 장착하고 픽셀 기술 기반의 새로운 LED 헤드램프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램프의 경우 차량 상단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각 램프에 장착된 84개 픽셀 LED를 정밀하게 제어해 모든 도로 조건에서 최적화된 시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LED 전등 상태를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조명 세기를 최적화하는데요. 이를 통해 최대 5대까지 마주오는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참고로 해당 기술은 폴스타2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C40 리차지 측면은 낮고 날렵한 루프라인과 함께 블랙 루프, 블랙 사이드 윈도우 데코, 블랙 스톤 마감 도어 미러 캡 등으로 깔끔한 인상을 전달합니다. 또 휠은 20인치 리차지 전용 디자인을 통해 스포티한 달리기 성능을 암시합니다. 후면은 2개의 스포일러를 통해 고속주행 안전성과 디자인 완성도를 높인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웰컴 시퀀스가 포함된 새로운 리어 램프와 함께 듀얼 전기 모터와 AWD의 조합을 상징하는 리차지 트윈 마크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의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실내는 기존 볼보 SUV 라인업에서 많이 봤던 디자인, 특히 XC40과 거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새롭게 순수 전기차 특성을 고려해 운전자가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차량에 다가가면 충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가 자동 활성화되는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또 실내 탑승 시에는 최근 사용된 미디어와 공조 시스템이 작동되고 스타트 버튼이 삭제되면서 시트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탑승 여부를 감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을 하면 이를 인식해 바로 주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그래픽 디자인과 기능으로 개선된 차세대 12.3인치 디지털 운전자 정보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취향에 따라 2가지 주행 정보 모드를 지원합니다. C40 리차지 실내에는 대시보드와 프론트 도어 패널에 스웨덴 북부 산악 지형인 아비스코 지형에서 영감을 받은 3차원 형태의 반투명 토포그래피 데코가 새롭게 적용된 부분도 눈에 띄고요. 친환경 모델 특성에 맞춰 스티어링 휠과 기어 시프트 등 실내 가죽의 경우 비건 레더 소재로 구성됐습니다. 눈부심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된 고정식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기본 제공되고 있어 2열에서도 확 트인 개방감을 전달합니다. 또한 앞서 출시된 볼보의 최신 모델들과 동일하게 SKT T-MAP, 누구, 플로우 등의 기능을 지원할 뿐 아니라 전기차 특성에 맞춰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 가능 범위 조회, 가까운 충전소 추천, 배터리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등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제공되고 15년 동안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데이터 또한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C40 리차지 파워트레인 구성은 전륜과 후륜에 하나씩 탑재된 전기 모터를 바탕으로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 AWD, 전자식 변속 시스템, 시프트 바이 와이어가 맞물렸습니다. 이를 통해 최고 출력 408마력, 최대 토크 67.3kg을 발휘하고 정지 상태에서 100km 도달까지 4.7초의 순발력을 나타냅니다.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78kWh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되고, 이를 통해 완전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356km를 나타냅니다. 복합 연비는 4.1km/kWh이고요. 급속 충전기에서 40분 만에 80%까지 배터리 충전이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주행 시 과열되기 쉬운 전기 모터의 온도를 70도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일관된 주행 퍼포먼스를 지원하는 쿨링 시스템이 탑재된 것입니다. 여기에 전륜과 후륜의 맥퍼슨 스트럿 멀티링크 조합의 서스펜션이 탑재됐습니다. 또 안전의 볼보 명성에 맞게 차량 충돌 시 차량 탑승객과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CMA 플랫폼도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특히 전면 크럼블 존은 외부 충돌로부터 효과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웨지형으로 철강 구조를 재배치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최신 센서가 탑재된 ADAS 시스템을 통해 주행 편의성을 높이고, 원페달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는 가속 페달 하나로 가속과 감속을 조절함으로써 주행 효율을 높였습니다. 해당 모델의 국내 판매 가격은 6,296만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이는 미국이나 독일 시장에 비해서도 약 2천만원가량 낮게 책정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원자재 값은 물론 운송비 증가 등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에는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제 본격적으로 C40 리차지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쪽에 위치한 계기판을 통해 배터리 잔량이 80%가 남았다고 뜨네요. 시동은 따로 시동 버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실내 탑승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뒤에 위치하면 이렇게 계기판이 활성화됩니다. 계기판 모드는 두 가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설정이 포함되고요. 앞서 언급했듯 전륜과 후륜에 각각 전기 모터가 탑재돼서 즉각적으로 전기차 특유의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에는 전기차 특성에 맞춰 원페달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이를 통해서 회생 제동 에너지를 배터리로 충전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위치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원페달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이게 주행 모드에서 원페달 시스템,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도 있죠. 원페달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활성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도 어느 정도 회생 제동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세팅입니다. 여기서 원페달 시스템을 활성화할 경우 가속 페달 하나로 감속과 가속을 이루어지는 세팅입니다. 이게 좀 단계를 나눠서 구성할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페달 시스템을 해제를 하면 거의 내연기관 차와 유사한 주행 질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컴팩트한 차체 크기를 갖추고 있는 만큼 커브길에서도 롤링 같은 부분이 조금 좀 덜한 부분을 느낄 수 있고요. 또 AWD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 100km 전후로 달리는 상황에서도 실내 정숙성이 괜찮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실키한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ADAS 시스템은 운전대 좌측에 위치한 버튼 동작 한 번만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주고 좌우측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잘 작동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최근 출시되는 볼보의 신차들에서는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삭제되고 있죠. 해당 모델에서도 주행 모드를 설정하는 기능은 없고요. 대신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여느 전기차와 비교하면 몇 가지 좀 흥미로운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체에서 배터리 무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하체에 무게감이 굉장히 좀 쏠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와 거의 흡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리보코리아 측 설명에 따르면 XC40과 비교해서도 앞뒤 전후 좌우 무게 배분이 굉장히 50대 50에 가까울 만큼 안정적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센터 터널 부분에도 배터리가 탑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느 전기차 모델들과 조금 주행 질감에서 차이를 보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성능 같은 경우는 기본에 충실한 세팅을 찾을 수 있고요. 순수 전기차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려는 세팅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